반갑습니다. 떨립니다. 네. 제가 정장을 딱 풀로 갖춰서 입고 오려고 했는데, 저희가 할부 훈련이 어제 있어서 이렇게 편안한 복장으로 와서, 이렇게 실천담을 하게 돼서 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 할부 훈련이 어제 너무 잘 돼서요. 일반 사람들도 오셔가지고 거의 한 100명 넘게 이렇게 저희 할부 인원과 같이 해서 되게 좋았다는 느낌을 가지고 이 훈련을 만들어주신 저희 전타원 위묘전님과 정타원 나선정님, 그리고 함께 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다 생각드리고, 그리고 저희 할불당장 유장훈님께도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네, 잘했죠. 네. 네. 제가 이전에 실천담 전에 예전 원남교당에서 한번 언급을 한 것 같은데, 제가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홍보분과로서 이제 교당 일에 즐겁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윤재고요. 성경교도와 결혼하기 전까지는 원불교와 인연이 없어서 이렇게 깊은 인연이 될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는데, 원불교 그리고 원남교당에 발을 붙인 지 9년하고 반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와 원불교의 첫 인연은 성경교도와 결혼을 앞두고 초대된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원불교의 원자도 모르는 제 앞에는 5대5 정확한 가르마에 하얀 한복을 입고 검은 치마를 입고 계시는, 현재는 하동교당에 계시는 도타원 황덕경 교무님, 당시는 예비 교무님이셨으나 현재는 밴쿠버 교당 교무로 계시는 황도근 형님께서 저를 반겨주셨습니다. 식사 자리에 대뜸 저희 장인어른이신 겸사님이 자네 원불교가 뭐 믿는 줄 아나? 라고 물어보셨고, 저는 자신 있게 당군한 아닙니까? 라고 답을 했는데요. 저희 장인어른께서 그건 대종교고 자네 국사 공부를 잘못했네 라고 말씀 주셨던 우픈 해프닝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제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을 제외하곤 한 번도 밝히지 않았던 저의 이야기이자 믿음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원불교의 원자도 모르는 제가 어떻게 원남교당에 이렇게 스며들었을까요? 저는 원남교당에 빚을 많이 진 교도입니다. 현재도 지금도 그 빚을 갚기 위해 열심히 불사하고 있습니다. 을지로 근방에 위치한 회사를 다니고 있을 때인데요. 2015년 12월쯤이니 제가 성경교도랑 결혼하기 전이라 원불교 입교 전이었습니다. 출근길에 저희 아버지께서 갑자기 폐혈증으로 인해 중환자실로 입원을 갑자기 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너무 걱정되면서도 무서움과 부모님에게 평소에 못해드렸다는 자책감과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무작정 눈을 감고 속으로 외쳤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알라, 부처님, 이 세상에 과연 신이 있다면 한 번만 우리 아버지 살려주세요. 나의 소원을 들어준다면 내가 무엇이든 어떤 것이든 당신에게 갚겠다. 짧지만 절실한 기도를 일주일 내내 출근길 퇴근길에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적같이 폐혈증에서 회복하여 퇴원하셨는데요. 지나고 나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염증이 안 잡혀서 의사도 포기하고 나가려고 했는데, 그때 간호사 한 분이 마지막으로 주사를 더 놔보겠다는 말과 함께 주사를 놓자 말자 붕 뜬 기분이 들면서 거짓말같이 열이 내려갔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당시 기적같이 퇴원했다는 말을 듣고 얼마나 속으로 감사합니다를 외쳤는지 모릅니다. 을지로에 가까운 거리에 있는 원남교당에 제 기도가 닿았을까요? 원불교와 단 1도 연관성이 없던 저에게 황성경 교도라는 귀한 인연과 그리고 윤서, 민서까지 저에게는 선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했던가요? 그때 무엇이든 어떻게든 갚겠다던 제 다짐은 시간이 흐르며 조금씩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 한 번 저희 아버지께서 폐혈증 후유증이 회복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코로나에 걸리셨습니다. 폐혈증을 한번 겪으셨던지라 코로나 증상이 심해져 호흡곤란과 갑자기 심장까지 아프다고 연락이 어머니로부터 왔습니다. 불현듯 폐혈증 때를 떠올려 기도해야겠다. 반차를 내고 원남교당을 뛰어갔습니다. 마침 예진 교무님께서 대각전에 나와 계셨고, 교무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를 순서대로 하고 대각전 앞에서 하염없이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법신불사님, 우리 아버지 무사히 치료받고 태어나게 해주세요. 때마침 전국적으로 만실이던 중환자실에 겨우 한 자리가 나서 구급차를 타고 중환자실로 입원하셔서 무사히 회복을 하셨습니다.
그때부터인 것 같습니다. 저는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아침 출근 전 6가지 서원이 담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부모님 건강, 두 번째는 장인 장모님을 포함한 우리 가족 건강, 세 번째는 제가 지금 몸을 담고 있는 회사와 일, 네 번째는 저희 부친의 사업, 다섯 번째는 원남교당이 SBNR을 대표하는 문화와 영성의 중심이 되어 K종교 원문교가 세계적인 종교가 되어달라는 서원, 여섯 번째는 저희 이윤재가 이 사회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자력을 갖춘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남교당으로부터 진 빚은 제 생에 갚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은님으로부터 지은 빚은 이자율이 높은지 자꾸 불어나 몸으로 떼와야 되는 일들이 늘어나서 버거울 때도 있지만 열심히 불사를 하면서 사은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 복을 짓는 삶, 기도하는 삶을 놓치지 않고자 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성관입니다. 저희는 일심단하고 용심단하고 함께 태인교당에 가게 되었어요. 그 전 법회 때 그 색소폰 연주를 하는 모습을 보고 그냥 우리 가서 법회만 볼 게 아니라 나도 오카리나를 연주를 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함정진 단장께서 그러지 말고 마술도 합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마술하고 오카리나 연주를 준비해서 갔습니다. 두 단위 공양을 조금 준비해서 갔고, 이제 그 교당에 가니까 교무님이 혼자서 교두님들 또 차로 모셔오고, 또 사회 보시고, 컴퓨터 작동하시고, 그냥 또 설교하시려고 혼자서 1인 5역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저희들 이제, 처음에는 법회 끝나고 저희들이 공연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교무님께서 미리 식순을 정해가지고 공연을 먼저 해달라고 그래서 먼저 마술하고, 저희가 오카리나를 해드렸어요. 이제 마술은 이제 임영호 교도가 재밌게 여러 가지 마술 해드렸는데, 저희가 용심단이 5명이고 일심단이 4명에서 9명 갔는데, 거기는 여자 교도님 3분하고 남자 교도님 2분하고 교무님하고 합쳐서 6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짠하고, 이런 교당을 우리가 그렇게, 저희 사실은 이제 오카리나 반들이 오카리나하고 마술하고 또 훌라 댄스 하는 그 우리 오카리나 단원이 있어서 이렇게 요양병원에는 다녔는데, 우리 교당을 작은 교당에 다닐 생각은 못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꼭 그 봉사활동을 이렇게 요양병원이나 요양원만 갈 게 아니라 우리 작은 교당에 가서 이렇게 한 번씩 기쁨을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저기는 오카리나는 이제 몰고 가다가 좋아하시는 곡, 이제 아무래도 노인이 많으실 것 같아서 릴리리 만보하고 남행열차하고 별빛 같은 나의 사랑을 이렇게 세 곡을 해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교무님께서 뭐라고 답장을 주셨냐면, 지극하신 교도님들의 사랑과 여러분의 정성 덕분에 기운 듬뿍 받고 만난 점심도 대접받았습니다. 제 평생 최고의 방문 서비스를 받은 기분입니다. 마치 시골 농촌 봉사활동이나 의료봉사처럼 어려운 시골 교당 위에 두 손 걷어붙이고 발벗고 헌신해 주신 덕에 저희 교도님들은 이런 시골에서 예상 못한 큰 선물을 받은 듯 행복한 웃음만 가득하였습니다. 제가 준비가 미흡하여 제대로 모시지 못한 것이 참으로 아쉽네요. 이렇게 하면서 다음 기회가 되신다면 또 한번 찾아와 주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저희들이 이제 점심 공양까지 했고요. 점심 공양했더니 거기 교도님께서 그냥 보낼 수 없다고 그 베르데 카페라고 하는 아주 경치가 좋은 카페가 있어요. 거기 가서 맛있는 차, 향기로운 차 대접받고 왔습니다. 다음에도 우리가 작은 교당 이렇게 우리 교도님들이 제주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재주를 가지고 작은 교당도 이렇게 1년에 2번 정도 가서 좀 이렇게 기운을 북돋아주면 어쩔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년 최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8월에 있었던 가락교당 청년 정기 훈련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8월 14일부터 9박 10일간의 훈련을 가졌습니다. 전지은 교무님과 이화영 교우, 홍모경, 김정민, 장정인 교우와 함께 정말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교도님들 덕분입니다. 그것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번 훈련에서 제가 배운 것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는 교당을 다닌 지 오래된 청년은 아닙니다. 3년 전에 러시아에서 유학을 하다가 그 모스크바 교당에서 전지은 교무님을 처음 만났고 그 인연으로 가락교당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게 원불교는 아직 어려운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훈련에서도 잘 적응할 수 있을지 많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또 그런 걱정이 무색하게 도착한 하와이 훈련원은 너무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큰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시골 같은 한적한 훈련원에서는 저희 청년들을 전부 모두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교당에 계신 라타원님과 자타원님, 현상호 교무님께서 반가이 맞이해 주셨습니다. 파파야, 구야바, 망고, 온갖 과일들을 먹었습니다. 정말 맛있는 식사였습니다. 도시를 벗어나는 일이 잘 없던 제게는 무척 신선하고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걱정한 것과 달리 원불교에 어우러지는 것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교무님들께서 훈련을 잘 준비해 주신 덕분에 아침마다 달리기 하면서 법문도 외우고 21일에 있었던 법인절 기념식에도 참석을 하고 저녁 심고도 올렸습니다. 저는 저녁 심고를 올려보는 것이 훈련원에 가서 처음이었는데요. 아침 저녁으로 교무님과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다 함께 심고를 올렸습니다. 이제 기도를 하면서 생각을 했지만 저희 교무님과 청년들이 넓은 태평양을 무사히 비행기 타고 건너고 또 9박 10일 동안 아무도 다치는 일 없이 무사히 돌아온 것 모두 그 기도 덕분에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루는 훈련원에 계신 자타원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자타원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인생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자타원님께서 제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전부 해봐라. 이번에 못하면 다음번에 한다고 생각해라. 이번 생에 못하면 또 다음 생에 한다고 생각해라. 그 말이 제 마음에 뭔가 훅 들어온 느낌이었습니다. 하고 싶은 것 다 해보고 못하면 다음번에 하면 되지. 어쩌면 다음 생에 하면 되지.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때까지는 다음 생이나 윤회라는 개념이 잘 와닿지는 않았는데 자타원님 말씀 덕분에 뭔가 깨닫게 된 느낌이었습니다. 다른 청년들도 각자가 한 질문에 대해 깨달음을 얻었다면 좋겠습니다. 훈련원의 다른 교무님들도 제게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하와이의 역사와 문화에 열정을 가지고 계시던 현상호 교무님, 또 아침마다 청년들을 챙겨주시고 훈련원의 식물과 동물들을 정성껏 돌봐주시던 라타원님, 모두 존경스러운 분들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원불교를 처음 만나게 된 그 날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만난 러시아 모스크바의 교당에서 처음엔 그곳이 교당인지도 계신 분들이 교무님들인지도 사실 몰랐습니다. 저는 그곳이 그냥 한국어 학교인 줄만 알았는데요. 러시아를 떠나고 나서야 그곳이 학교가 아니라 원불교 교당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계신 분들 모두 정말 좋은 분들이시고 존경하실 만한 분들이셨기 때문에 그 인연으로 저는 한국에서 가락교당을 찾게 된 것입니다. 하와이 훈련원에서도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제가 원불교를 모른 채 하와이의 훈련원에 방문했더라도 언젠가 다시 찾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게 바로 원불교가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랑받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
또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게 원불교에 대한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러한 교도님들의 은혜로 이제 저를 포함한 청년들이 하와이에서 많은 인연을 만나고 왔습니다. 청년들을 응원해 주시고 믿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은혜에 보답하여서 저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길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함께한 청년들도 이번 훈련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좋은 길로 나아갈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교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원불교의 심장, 마음 공부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제 심장은 왜 뛰지? 법회가 시작하면서부터 두근거려가지고. 우리들은 흔히 교당에서 마음 공부를 한다고 말합니다. 원불교에서 마음의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원불교에서 모든 존재의 근원인 이론을 인간의 마음인 시민과 본성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론은 법신물이니 우주 만유의 본원이요 재불 재성의 시민이요 일체 중생의 본성이다. 이론의 진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시민과 본성의 의미는 현상적인 마음 작용이 아닌 근원적인 마음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원불교 수행의 핵심인 마음을 잘 갈고 닦아 이론상의 진리와 하나 되는 삶을 지향하는 심전 개발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음을 밭과 땅에 비유하여 심전 또는 심지라고 한 것에는 마음의 특성과 수행의 중요성을 일반 대중에게 효과적인 이미지로 쉽게 설명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으로 봅니다. 첫째, 아무것도 심지 않은 빈밭의 이미지로서 성품의 평등함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선업과 수행력을 갖춘 부처의 마음처럼 잘 가꾸어진 밭과 악업이 쌓인 어리석은 중생의 마음처럼 황폐한 밭이 원래부터 다를 것이라는 생각하지만 원래 부처나 중생이나 본래 성품은 텅 비어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밭의 주인이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결과물이 달라진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난다는 것처럼 선연을 심으면 선연이 나오고 악연을 심으면 악연이 나오는 것이니 주인의 좋은 씨를 심는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할 것입니다. 셋째, 주인이 밭에 물을 주고 거름을 주는 등 관리를 통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노력을 통해 더 기름진 밭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은 우리가 마음 공부, 즉 수행을 통해 더 효과적으로 복과 해를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넷째, 아무리 잘 가꾼 밭이라도 잡초가 같이 자라는 것처럼 마음의 속성이 절대 선과 절대 악으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수행자의 마음에 탐진치가 날 수 있음을 떠올려서 자만하지도 자책하지도 않을 수 있음을 가르쳐 줄 수 있으며 오히려 기름진 밭에서 잡초가 더 많이 자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부지런히 마음밭을 돌아볼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마음밭에서 자라는 농작물을 통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불교에서 밭을 텅 빈 밭으로만 둘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가꾸어서 그 결과물로
나도 풍요롭게 살고 이웃에게도 나누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심전 개발을 통해 부처나 중생의 본래 성품은 텅 비어 평등한 것을 알고 좋은 씨앗을 심어 좋은 결과를 내며 수행의 노력을 통해 복과 해를 장만하고 마음을 돌아보고 탐진치를 제거하여 이웃에게 은혜를 베풀며 실천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듯 마음밭을 잘 가꾸어 실천한다면 이론의 진리는 멀리 있는 이상향이 아니라 우리 삶의 한가운데서 매 순간 빛날 것입니다. 우리가 쓰는 말, 짓는 표정, 품는 마음이 모두 이런 세계를 드러내는 장이 될 수 있습니다. 교도님들, 우리 모두 둥근 마음, 원만한 삶으로서 모두가 행복한 낙원 세상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섬문화원 출신 한덕관이라고 합니다. 이번 원기 107년 원광대학교 교학과 3학년으로 편입하였습니다. 제가 세노반으로 들어온 지 이제 2달가량 되어갑니다. 이제야 제가 총부를 걸으면서 교학대를 다니고 있다는 게 조금은 믿겨집니다. 이전엔 단 한 번도 교무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이렇게 스스로 서원을 세워서 서원관에서 생활을 한다는 것이 신기하면서도 감사합니다. 저는 어릴 적에 어머니를 따라 입교를 하였습니다. 어릴 때 원흥 합창단을 하면서 교당 생활을 했었지만 일요일날 법회를 가는 것이 귀찮아서 그만두었습니다. 중고등학생 때도 역시 교당을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마음속으로는 원불교가 좋은 건가 보다 하는 인식은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머니를 통해 우리섬 문화원을 알게 되었고 선과 성리에 대해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이해하기는 어려웠지만 이상하게 존경심이 나고 참 멋지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몇 년 동안 자세히 모르다가 제가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저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돌아보니 안과 밖이 다르지 않는 심신작용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이 원불교 공부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이 공부가 아주 멋지다는 것을 알았고 없으면 잘 살 수가 없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도 큰 효를 하고 싶었고 그 길은 전무치실하는 것이 제일 좋은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우리섬문화원 훈타운 이효정 교무님의 추천으로 3개월가량 간사 생활 후에 세도반으로서 서원관에 입사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른 교우들보다 뒤늦게 오다 보니 기본적인 부분들이 많이 부족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참 좋습니다. 책에서나 읽어보던 총부의 공부 생활이 지금 제게 펼쳐져 있다는 게 신기하고 늘 감사합니다. 지도 교무님들의 성심을 다하시는 지도 편달과 그 아량에 스스로 기감이 되고 여기 오길 참 잘했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여기 와서 변화가 된 점은 혼자서만 하던 행동이 점점 다 같이 하는 속에서 참여가 되고 그래서 자연히 전체가 다 함께하는 그 일 속에서 저의 중도를 잡는 공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보다 더 큰 자신을 발견해 나가고 표준을 잡게 됩니다. 이렇게 표준을 잡고 계속해서 공부를 더 잘해 나가고 싶고 특히 저는 이 전체와 다 같이 함께하는 활선을 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무가 되어도 이 활선을 잘해서 이 세상에 큰 힘이 되어주는 교무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